5년 전, 시댁과 사이가 멀어진 것은 5년 전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장손이라고 이것저것 지원을 받은 아주버님과 달리 늘 차별받고 자랐던 남편은 결혼 때 금반지 하나 못 받고 자기 돈으로 결혼했어요. 받은 게 없는 만큼 도리도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저도 큰 불만은 없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더는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저는 임신한 몸에 살 길이 막막해서 염치불고하고 시댁에 가서 정말 빌다시피 좀 도와달라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딱 한 번만 좀 도와줘. 금방 일어나서 갚을게. 당장 이 사람 출산도 하고 애도 낳아 키워야 하는데 막막해서 그래. 이런 부탁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제발 좀 도와줘, 응? 문주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널 돕기를. 사정이야 딱하다만 뻗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나도 매달 빠듯하게 사는데 너를 도울 여력이 어딨어. 그래도 너는 젊잖니. 뭘 하든 먹고 살 텐데 무슨 곧 죽을 사람처럼 그래. 얼마 전에 형 투자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린 건 나 다 알아. 뭐? 그거야. 그땐 비상금이 있었는데 송주가 사정하니 내가 빌려준 거지. 너가 더 빨리 오지 그랬니? 그랬으면 너네 빌려줬지.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형은 자식이고 나는 뭐 밖에서 주워온 자식이야?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양문주, 너 모자랐다고 큰 소리야? 돈 빌려달라 아쉬운 소리 하러 온 주제에 지금. 그래서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 거잖아. 내가 무슨 심정으로 엄마 아빠한테 와서 엎드려 부탁한 줄 몰라? 자라면서 형이랑 그렇게 차별하는 거 알면서도 나는 꼬박꼬박 어버이날에 편지도 쓰고 독립해 돈을 벌면 엄마 아빠 용돈 챙기고 그랬어. 내가 준 용돈 고시 공부하는 형한테 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면 뭐, 너는 돈을 벌고 네 형은 임용고시 공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준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아깝다 이거야? 네가 준 돈이니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거야 내 마음인데 그걸 왜 네가 참견하냐고. 아빠, 이 사람 곧 삿달이야. 당장에 남들 다 가는 조리원 구경도 못하고 집에 오게 생겼어.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면 자식이 이렇게 힘든 순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좀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버님, 어머님,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아요. 어머님 도움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그래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 은혜 두고두고 갚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왜들 이래?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야? 뭐 이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리? 우리한테 남은 게 이 집 하나인데? 문주야, 내가 너한테 많은 거 바라니? 내가 너 그래도 낳아서 먹여주고 길러주고 했잖아. 그럼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되지. 너는 이게 나한테 불효야. 자랑이 못 되거든 불효는 하지 말아야지. 형이었어도 그랬을까? 뭐? 지금 이렇게 애타게 호소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형이었어도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을 거냐고. 집이라도 팔아줬겠지. 뭐라도 해줬겠지. 형보다 더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주려고 했겠지. 됐어. 엄마 아빠 마음 잘 알았으니까 나도 앞으로는 최소한의 도리만 갖고 살게. 우리한테 바라는 거 없다고 했으니 나도 이참에 부모한테 빚진 마음 완전히 털어낼게. 그날 돌아오는 길에 남편 많이 울었습니다. 운전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느라 옷소매가 축축히 젖을 만큼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감히 뭐라 입을 열기도 뭐할 정도로 남편이 안쓰럽더라고요. 차별받고 자랐다는 소리를 남편한테서 듣긴 했지만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남편에게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일 줄을 몰랐어요. 결국 저희는 차선책이었던 친정을 찾았고 그건 어떻게든 제 손으로 해결보고 싶다던 남편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친정이 엄청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친정살이를 하면서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해 주셨어요. 집은 전세로 돌린 후 받은 전세금으로 급한 불을 끄고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친정에서 산 겁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여보, 드디어 잔금까지 다 치렀어. 우리 대출 다 갚았다고. 당신이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 어떻게 이게 내 고생이야. 나만 고생했어? 당신 지난 몇 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고생했어. 결국 이렇게 잘 됐잖아. 이게 다 당신이랑 처남 덕분이야. 당신이랑 처남이 하고 나자란 이야기 안 했으면 이렇게 빨리 아파트 대출금 갚을 날이 왔겠어? 나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처복이 대단해. 내가 태어나 제일 잘한 일이야. 당신이니까 일어났지. 자존심도 버리고 그래도 처가살이 하면서 당신 마음고생도 많이 했잖아. 내가 마음고생한 일이 뭐가 있어.
자존심 버릴 일이 뭐가 있고. 장인 장모님이 그만큼 배려해 주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어. 태권도 학원도 장인어른 상가에서 시작한 거잖아. 장인어른한테 은혜 갚으려면 평생을 걸쳐도 모자라. 은혜는 무슨? 그래서 당신 주원이 2호 좀 차리게 도와줬잖아. 아이, 그거야 당연하지. 우리 학원 커리큘럼 대부분은 천암선을 거쳤는데 아주 이 지역 태권도 학원 평정하는 데는 우리 천암 덕이 크지.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당신이랑 주원이가 태권도학과 나왔으니 말이야. 이게 다 기회가 잘 맞아 떨어진 거야. 우리 그동안 여행도 못 가고 일만 했으니까 올해부턴 여행도 가고 하자. 우리도 시우 데리고 여행 좀 자주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이번 여름엔 장인 장모님 모시고 푸켓이라도 다녀오자. 개원 이래로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그 정도면 학부모님들도 양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매달 장인어른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리자. 그 약속 정말 지키려고? 당연하지. 염치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선 살 길이 막막하니 당분간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어떻게든 재기해서 후에 갚겠다. 그렇게 약속 드렸잖아. 장인어른 장모님 아니었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해. 나는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 집에 들어가는 돈 아끼지 마. 나는 구멍난 양말 신고 살아도 돼. 내 거 살 돈으로 장인어른 옷이나 한 벌 더 해드려. 마음만이라도 고맙네요. 우리 아빠도 그럴 거야. 당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 절대 뒤통수 칠 놈은 아니다 싶어 결혼시켰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가족은 어떻게든 건사하겠다 싶었는데 처자식 앞에 자존심도 없이 고개 숙일 줄도 알아서 믿은 거라고. 하나도 걱정 안 하셨대. 당신 울어? 여보, 나 장인어른한테 진짜 그 빚을 어떻게 갚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다 갚기나 할 수 있을까? 잘 살면 돼. 잘 살면서 잘을 드리면 되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울어. 사람 마음 아프게. 잘 살자. 우리 이제 진짜 시작이야. 겨우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하던 대로 하면서 이제 남들 누리던 거 욕심 좀 내보고 살자. 응? 고마워, 희연아. 아빠가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 2층에 같은 전공인 남편과 남동생을 앞세워 차린 태권도 학원이 지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들 유행에 맞춰 커리큘럼도 연구하고 수업을 만들기도 하고 학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해서 매달 매년 변화도 주면서 입소문을 탔어요. 순식간에 원생 수가 늘어서 선생님도 고용하고 남동생은 좀 떨어진 동네에 2호점도 차렸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아 운 좋게도 대박이 난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동안 시댁과는 거의 왕래를 끊다시피 하고 살았어요. 명절에는 한 번씩 얼굴만 비추고 돌아오곤 했지요. 돈이나 달라고 하는 줄 아시는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시지도 않고 따로 연락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우연히 길에서 시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며칠 후, 어? 사부인 아니에요? 네. 사돈. 오랜만이네요. 결혼식 이후로 이게 얼마 만인지. 몰라볼 뻔했어요. 하긴 5년 전에 봤으니 몰라볼 법도 하죠.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지요. 시우가 바쁜 애들 대신에 저만 찾는 시기라 시우 재롱 보는 재미로 살아요. 좋으시겠네요. 좋은 가방도 들고 다니시고. 이번 생일에 양서방이 백화점 데려가서 사줬어요. 이 팔찌도요. 참 예쁘죠? 우리 문주가요? 네, 우리 사위가 요즘 잘 나가거든요. 요즘 주변에서 사위 잘 얻었다는 칭찬 듣느라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네, 뭐 학원 단다더니 잘 되나 보네요. 잘 되다 뿐이에요. 이번에 애들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우리 아들은 2호점 내서 나갔잖아요. 나는 문주도 그렇고 희원이도 그렇고 잘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바깥 양반이 사람 볼 줄은 알거든요. 특히 문주는 조금만 밀어주면 멀리 나갈 녀석이니 그냥 밀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걱정은 마세요. 잘 살고 있어요. 네. 맞다. 사돈 전화번호가 없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서로 전화번호 교환은 하는 게 좋겠어요. 가끔 안부 연락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사돈끼리.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헤어지셨다는데 뭐하러 시어머니를 붙잡고 서서 그런 이야기를 다 했냐고 했지만 친정엄마는 일부러 그랬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남편과 저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 똑똑히 보라고 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날 오후. 아휴, 내 가방 보고 떨떠름 해가지고 쳐다보는데
얼마나 고소하든지. 아이고, 그게 그렇게 신이 날 일이야? 신이 나지. 내가 5년 전에 양서방 무릎 꿇고 앉아있던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여려. 내 자식도 아닌데도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렸는데 어떻게 부모란 사람이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아들을 매정하게 내칠 수가 있어. 문주 씨에 대한 어머님 아버님 애정이 딱 거기까지였던 거지. 뭐 어쩌겠어. 그 사람은 이제 원망도 뭣도 없대. 차라리 그간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안 받아 부채감 안 느껴서 좋다더라고. 그 착한 사람이 오죽하면 그럴 소리를 해. 그나저나 너도 그 표정을 봤어야 하는데 아주 후회스러울 거다. 첫째 아들이 얼마나 효도를 하고 사는 줄은 몰라도 아무리 해봐라 우리 문주만 하나. 희원이 너 그 첫째 며느리랑도 연락 안 하지? 안 하지. 뭐 연락할 일이 있나? 그래도 무슨 일이 있나 전에들어 알았을 텐데 한 번은 연락 안 오는 거 보면 우리가 괜히 손 벌릴까 봐 싫은 거지 뭐. 어쩜 같은 자식인데 그러니. 자기 동생이 자기 때문에 차별받고 자란 거 알면 그렇게 하지도 못할 텐데. 모르는 거지. 아는 사람이 그러겠어? 이거 봐. 너네 시어머니 캐톡 사진. 뭐야, 어머님이랑 번호 교환도 했어? 해야지. 뭐하러? 그 양반 배 좀 아프라고 그런다. 우리 사위 복수해줘야지. 복수는? 뭘 어떻게 복수한다고. 가만히 있어봐. 이 사진 어떠니 희원아? 문주 참 잘 나왔지? 뭐? 이거 어버이날에 문주 씨가 돈 부채 만들어준 사진? 이런 사진을 딱 걸어줘야 니네 시어머니가 볼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보자. 뭐라고 해놓을까? 우리 사위 100점 만점. 어때? 5만 원짜리 돈 부채 받아본 장모가 몇 여럿 있는 줄 알아? 참 엄마도. 그럼 나도 해놓을까? 아직도 안 했어? 봐봐. 너는 그럼 우리 다 같이 찍은 사진 그걸로 해놔라. 왜 전에 다 같이 계곡 산장에 가서 찍은 거. 그거? 뭐 대단한 곳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아닌데. 어디를 갔는지는 둘째 문제고 다 같이 가족처럼 단란하게 찍은 사진으로 해놓는 거지. 틀림없이 약 올라할 거다. 두고 봐. 분명 니네 시어머니 연락 온다니까. 엄마가 우리 어머님을 몰라. 고작 그런 걸로 전화하실 분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저희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잘 살든 못 살든 알아서 살아라고 매정하게 쫓아내시기도 했겠죠. 받을 것도 없다고 내놓은 자식처럼 굴면서 산 세월이 5년인데 이제 와서 그깟 사진 한 장에 연락이 올까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잘 지내냐라는 어머님답지 않은 전화로 말이에요. 며칠 후. 나다 희원아. 잘 지내냐? 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그냥 해봤다. 뭐하고 사나 싶어서.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죠. 매일 학원 다니면서요. 얼마 전에 길 가다 사돈을 봤는데 사돈 말이 학원이 잘 된다면서. 네, 다행히 부모님께서 도와주신 만큼 잘 되고 있어요. 잘 됐구나. 언제 한번 안 오냐? 네? 왜요? 같이 밥 먹은 지도 좀 된 것 같은데 같이 밥이나 먹는 게 어떠냐? 글쎄요. 저희가 학원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일단 문주 씨한테 물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니네 친정이랑은 외식도 자주 하는 것 같더니? 네? 친정이요? 아, 문주 씨가 아무리 바빠도 저희 엄마가 드시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가는 편이라서요. 그러냐? 걔가 좀 그런 구석이 있긴 했지. 딸같이 어버이날 같은 거 챙기고 딸 같은 구석이 있었다. 아, 네. 제가 문주 씨한테 물어보고 시간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왕이면 시간 좀 내보라고 해라. 그래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 먹어본 것도 오래됐으니. 네. 참 별일도 다 있죠. 죽을 때까지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았던 어머님이 그런 연락을 주시다니요. 엄마가 쓴 방법이 먹힌 건가 싶어 신기하더라고요. 복수고 뭐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서 그런 게 먹힐 거라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하니 분명 카톡 사진 보고 연락 온 거라고 하면서 앞으로 프로필 사진을 더 신경 써야겠다고 신이 나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자는 제안에 예상대로 남편은 떨떠름했어요. 그날 밤. 굳이? 오랜만에 아들네 모아놓고 식사하고 싶으신가 봐. 이제 와서 무슨 시간 없다고 하지. 말은 바빠서 시간 없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친정 식구들이랑은 시간 좀 내는 것 같다고 하시길래 당신이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건 어떻게든 시간 내서 간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지. 내가 좀 너무했나? 너무하긴.
거짓말한 것도 아니잖아. 잘했어. 진짜? 아니, 그런 걸 해봤어야지. 괜히 엄마 말에 휩쓸려서 괜한 말을 했나 싶고. 당신은 그냥 사실을 말한 것 뿐이잖아. 시간 낸다고 말씀드려. 가게? 뭐 한 번쯤은 갈 수 있지. 가서 나도 좀 솔직하게 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5년 만에 시댁 식구들과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한 어느 날이었어요. 느닷없이 이번엔 형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번호를 가지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런데 형님이 하는 소리에 더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동서, 나야, 소정엄마. 네, 안녕하세요,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동서도 별일 없지? 듣자 하니 학원이 잘 되고 있다던데. 엄마들한테 몇 번 들은 적도 있어. 네.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잘 되고 있어요. 이번에 어머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하셨지? 나는 그 자리 안 갈 생각인데. 네? 형님 안 오시게요?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정 아빠는 자식이라고 간다는데 내가 말릴 순 없고. 에휴, 동서는 모르겠지만 나도 어머님 그 시집살이에 학을 떼고 발길 끄는 지 좀 됐어. 정말요? 동서는 어머님이랑 같이 부딪힐 일이 없어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성격이 좀 그래. 장손이라고 소정 아빠한테 이것저것 다 내놓아놓고 대접은 며느리한테 받으려고 하는 거 말이야. 내가 원해서 받은 돈도 아니고 소정 아빠가 주식 투자에 미쳐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돈까지 끌어다 써가지고 그렇게 된 거. 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어머님 성질 다 받아들였는데 못해 먹겠더라고. 어머님이랑 연 못 끊게 하면 이혼하겠다고 발기 끓은 지 2년이야. 근데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행여 동서가 나 원망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지. 듣자 하니 동서랑 서방님 어려웠을 때 어머님이 안 도와주셔서 동선에도 발길 끄는 거라며? 근데 갑자기 동선에 불러다 밥 먹자고 한 이유가 뭐겠어. 이참에 나한테 못 받아본 며느리 대접 동서한테 받겠다는 거지. 다 같이 밥 먹자고 하시긴 했지만 내가 안 올 거라는 건 아셨을 거야. 그럼 동서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기대실 텐데 괜히 받을 거 다 받아먹고 입장 씻었다는 오해하기 싫어서 그래서 연락한 거야. 나도 할 만큼 했고 그 돈 내가 받은 거 아니고 소정 아빠가 받아 날린 거지. 나도 질린 만큼 질려서 더는 어머님 때문에 남 미운 사기도 싫고. 형님한텐 별 감정 없어요. 설사 어머님께서 저한테 며느리 대접 바라신다고 해서 그게 형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냥 어머님 자업자득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고맙네. 말을 못해 그렇지 그동안 동선의 사정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도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너무 내 원망은 안 했으면 좋겠어. 소정 아빠가 그렇게 날려버릴 돈이었으면 차라리 그 돈 서방님 도와주는 게 100번 1000번 맞다고 생각해.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네, 어쨌든 마음은 감사해요. 앞으로 볼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잘 살고 있다니 다행이야. 괜히 어머님한테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네, 형님. 형님한테 그런 연락을 받고 나니 기분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신혼생활을 1년도 즐기지 못한 채 벌어진 일이었으니 형님이랑 따로 연락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주버님 뒤에 숨어서 아예 상관없는 남처럼 생각할 거란 생각과는 달랐어요. 제가 발길을 끄는 사이 형님과 어머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죠. 어쨌든 형님이 그런 경고 아닌 경고를 했으니 저도 나름대로의 대처를 했습니다. 뭐 대처할 것도 없었어요. 어머님 앓는 소리에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마음이 필요했던 거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살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며느리 노릇할 일은 추워도 없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며칠 후 왔냐? 앉아라. 이제 막 밥 돼서 앉아 먹기만 하면 된다.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니 좀 됐다. 이따 갈 때 싸서 가라. 어차피 남은 거 우리가 더 먹지도 못하는데. 문주도 오랜만이구나. 지난 추석엔 얼굴도 안 비추더니. 바빠서요. 바빠도 도리는 하고 살아야지. 여보, 당신도 얼른 나와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얼굴 보기가 힘들구나. 바빠서요. 이거 문주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 산적은 형이 좋아했지. 형이 산적에 햄 좋아했잖아. 햄만 쏙쏙 빼고 골라 먹은 거 버리기 아깝다고 엄마가 내 밥에 얹어줘서 억지로 먹은 거고. 아니, 내가 언제 명절마다 산적을 삼토쿠리에다 먹으면 다 먹었으면서. 나도 모르는 엄마 아들이 하나 더 있나 보지. 문주 너 지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는 거냐? 뭘? 부모가 아무리 도움이 못 되기로서니 지금 너 행동이 잘하는 짓이냐 이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마음에 둔 거 없어. 그때 그랬잖아. 엄마랑 아빠한테 가진 부채감도 놓고 간다고.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왜 괜히 트집 잡아 그래? 아무 생각 없어? 그럼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은 집에 와라. 같이 밥이나 먹고 드라이브나 하고 그러게. 왜? 왜냐니? 부모가 자식 보고 싶어 부른다는데 왜가 어딨어? 그러니까 갑자기 왜 내가 보고 싶으시냐고. 언제 엄마랑 아빠가 나 보고 싶다고 한 적 있어? 뭐? 됐고 그냥 그렇게 하라면 해라. 아들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하나같이 부모를 그렇게 나몰라라. 그러게? 형은 왜 그러나 몰라. 오늘은 또 왜 안 왔대? 같이 보는 식사 자리라더니. 아, 그때 나 몰라라고 형한테 준 돈 형이 투자금으로 써서 다 날려먹었다면서. 그런 거 보면 형이 엄마 아빠를 닮긴 했나 봐. 엄마 아빠도 형한테 한 투자 실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가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거 보면. 문주야. 그래. 그때 너 서운한 마음 잘 알아. 우리가 너를 돕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형편이 그게 안 됐었어. 너도 부모 마음을 좀 알아줘야지. 엄마는 항상 나보고 엄마 마음 좀 알아달라고 하더라. 형한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으면서. 형편이 안 되긴 뭘 안 돼. 나 그러고 나가고 나서도 형, 논산 할아버지한테 받은 땅 담보로 대출받아 돈 줬잖아. 나 그 소식 듣고 형이랑도 연락 끊은 건데. 그거는 희원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우리가 그렇게 너무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내가 네 남편 나 먹이고 채우고 이만큼이나 키워 성공을 했는데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겠어? 네? 어머니,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 당연해?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 사람 낳았으면 먹이고 재우고 키우는 책임이 있으신 거죠. 적어도 부모면 그만한 책임은 가지셔야죠. 저는요, 시우 키우면서 걔한테 뭘 받아먹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낳았으니 스스로 잘 살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죠. 감사하긴 한데요. 문주 씨 말대로 저는 문주 씨가 아버님, 어머님한테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해요. 뭐? 아이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그래, 받은 게 없어 그리 서운하다 이거지? 그래서 부모고 뭐고 효도고 나발이고 못해 먹겠다는 거 아냐? 그러면 이 집을 주마. 유언장이라도 미리 써두랴? 한 푼도 못 받은 둘째 놈한테 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다 하고. 필요 없어. 뭐? 하던 대로 형한테 주시고 뭘 바라시려거든 형한테 봐라.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형 대신 운동이라도 잘해서 칭찬받으려고 부상도 숨기고 무식하게 공부만 하다가 국가대표 선발전에 떨어졌을 때 아빠는 나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간 것도 몰랐잖아. 할 줄 아는 거랑 몸 쓰는 것밖에 없어서 막막하게 시작한 일로 생활비 갖다 드려도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고 그 돈 다 고스란히 형 생활비로 줬고 내가 이제 와서 이 집을 받는다고 그 시간에 보상받는 것도 아니지. 문주야. 나는 그때 엄마 아빠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들로서 부탁했던 거야. 그거 거절하고 내친 건 엄마랑 아빠지. 앞으로 이런 자리 부르지 마. 오기 싫었는데 그 말 하려고 온 거야. 가장 힘들 땐 모른 체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살만하니까 자식 노릇하란 거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한테도 며느리 대접 받을 생각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요. 그 길로 남편과 저는 아무도 손대지 못한 잘 차려준 진수성찬을 뒤로 한 채 나왔습니다. 5년 전과 다르게 남편은 울지 않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나왔으니 저 좋아하는 갈비나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식당으로 갔죠. 그 뒤로도 어머님은 간간히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생전 제 생일 한번 챙기신 적이 없던 분이 생일날 기프티콘도 보내시고 시우 사놨다고 가져가라고 하시면서요. 받은 것이 없으니 줄 것도 없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는데도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걸 보니 저도 그날 그리고 힘든 시간을 버텨오면서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두 분이 그날 일을 두고두고 후회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